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11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늦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나마 동풍이 불어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 울진 지역에는 한낮 기온도 27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진을 중심으로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31도, 울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안개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다음 주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합당한 근거도 없이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비율을 70%로 못 박은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5일 정식 공포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한 여러 조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총리실 주재로 각 부처 간 현안 조정을 위한 차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정 집행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재수정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 조정안 마련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진 피해 보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나 90%로 높이고 나머지 10에서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하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주민들은 지진 피해 금액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포항지진특별법 14조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도와 포항시가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 실무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진 피해의 100%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정부 그리고 포항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포항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든 간에 주민들이 피해 금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이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걸로 보입니다. 마감 공사와 골프장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 방식을 두고 울진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진군이 매화면 오산리에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 대중 골프장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원전 지원금 등 580억 원을 들여 골프 코스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클럽하우스 등을 짓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올해 완공은 어렵게 됐습니다. 완공이 늦어지자 울진군은 마무리 공사와 골프장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위탁 방식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마감 공사와 골프태를 건립하고 10년 정도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서 최소 1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울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해 의회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기존 조례나 관련법에 따라 임대 기간을 1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도 지역개발지원법을 적용해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하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나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년간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고 매각까지 가능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민간 위탁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자 울진군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고 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울진군과 의회가 조만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로 한 차례 미뤄진 골프장 완공 일정은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을 중심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조성됩니다. 1조 원을 투자해 지자체 주도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유지 보수와 전문 인력 등 관련 후방 산업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풍력 리파워링 사업이 계획된 영덕 풍력 발전 단지. 3천억 원을 들여 기존 39.6메가와트에서 126메가와트급으로 확대됩니다. 풍력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혁신단지 부지도 마련됐습니다. 8,300억 정도를 저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정부에서 일정한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발전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참여하려고 의사를 표시하고 경상북도는 영덕을 중심으로 리파워링 단지 등 산업융합 거점지구로 조성하고 포항은 연구교육 거점지구로 경주는 관련 산업과 연계한 풍력발전 확산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영덕에는 종합지원센터와 풍력유지보수센터가 건립되고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후방 산업도 추진됩니다. 도는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등 풍력 연관 기업과 연구소 등 100여 곳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주민 참여형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일부 이익은 지역에 환원됩니다. 풍력산업 어떤 전반적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에너지 신산업을 포항과 경주, 울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증설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이르면 이달에 증설이 시작됩니다.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돼 지역 지원 방안은 별도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쯤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도로가에 80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지난 14일 예천에서 50대 여성이 밭일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17일 숨지는 등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어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북 지역 확진자가 그제까지 7명이었는데 어제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전세버스로 집회에 다녀온 1,300여 명은 대부분 코로나 검사를 마쳤지만 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경북에서 모두 1,355명입니다. 전세버스를 예약한 인솔 책임자들을 통해 참가자 신원이 속속 나오면서 진단검사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경산 2명, 칠곡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김천 50대 부부 등 수도권과 무관한 감염까지 속출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도내 환자는 일주일도 채 안 돼 17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차량이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참가자들입니다.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검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신원을 특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검사를 받으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크로 보는 것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 사람들에서 실질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거라 보기 때문에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확진된 예천의 50대 여성은 자차를 이용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안동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동선이 CCTV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며 동승자들과 영주의 한 식당도 들렸는데 함께 식사한 60명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경의 한 보수단체가 오는 토요일 점촌역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예고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경시는 아직 코로나 잠복기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최 측은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에서 9월까지 개신교회 종교 행사가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33회 전국 장로부부 학위수련회가 어제 끝난 가운데 9월 21일에는 1,500명이 참석하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0차 정기총회 등 보문단지 호텔 4곳에서 개신교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10개, 참석 인원은 3,800여 명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종교계 행사가 수년째 보문단지 호텔에서 개최되는 데다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만큼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방역과 인력 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경주를 관광한 걸로 확인됨에 따라 경주시는 해당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고양시 151번 확진 환자가 지난 16일과 17일 다녀간 황남동과 사정동 일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5곳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제 하루 해당 영업소를 폐쇄했습니다. 경주시는 확진 환자의 동선과 시간을 문자로 발송하고 같은 시각 업소를 이용한 시민은 당분간 대면 접촉을 피하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희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 긴급 생계 자금이나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시민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 1차 긴급 생계 자금과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세대나 가구별로 지급했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가구와 세대의 다양성 또 혹은 그 내부의 모순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4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송금합니다. 나머지 시민은 오는 3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연계은행,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방식으로 신청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급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까지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태어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구 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2,000명 가량이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이라는 형식과는 별도로 새로 태어난 우리 지역 사회에 태어난 신생아는 우리의 미래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대구 희망지원금 2,430억 원은 정부가 지원한 재난대책비와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마련했습니다. 희망지원금은 오는 11월 31일까지 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유흥주점,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고령과 장애로 거동이 힘들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대구에 거주를 등록한 외국인에게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노숙인과 족방 거주자, 이주 외국인, 위기 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안 됐거나 됐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지원책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도 늦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나마 동풍이 불어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 울진 지역에는 한낮 기온도 27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진을 중심으로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31도, 울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안개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다음 주까지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